드디어 세션 1 마지막 강의, 다섯 번째 강의네요. 네. 세션 2로 넘어가면 이제 그 일거스 AI의 교수 학습 모델들을 다룰 겁니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마지막 세션 1에 대해서, 세션 1의 마지막 강의, CAB,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CAB 순환 프락시스. 이전 강의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요거의 핵심적인 원리 차원에서 이 CAB라고 했는데, 요거 인지, 사회, 정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요것이 순환됨으로써 프락시스가 구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 세션 1에서는 일거스 AI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철학과 원리들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5가지 원칙에 기반해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랙시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암과 삶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실생활의 문제 탐구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실생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체계 3차원. 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AI의 교육과정적 포지셔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혁적 페다고지를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이제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CAB 순환 프락시스 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C는 코그니션, 인지를 말하는 거고요. A는 사회정서인데 이게 소시오 이모셔널로 영어를 쓰기도 하고요. 요거를 한 단어로 펴면 affection이라고 해요. affection. 정서라고 번역해서 쓰기도 하는데, 원래 affection은 이 사회성을 반영해 있어요. 밑에 G. A는 정서를 뜻하는 affection의 약자이다. 정서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영역 3가지 중 social emotional 사회정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만들기 위해서 CAB, CAP이라고 반영하셔도 되겠죠. CAB 순환 이제 프락시스 원리다라고 한 거고요. B는 뭐 아시다시피 behavioral 행동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것이 일거스와도 맞아요. 그죠? 읽고 공감하고 세상을 바꾸고. 예. 쓴다라고 하는 건 바꾸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예.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누는 거고 관계 맺는 거고 공감하는 거죠. 예. 읽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읽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읽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CAB와 만난다. 그런데 이 CAB가 계속 순환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모든 학습의 작은 단위에서 모듈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순환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 현대 교육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리고 CAB가 순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죠? 여기서 하나만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특히 C, 인지 중에서도 저차인지, 그러니까 뭐 기억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 메타인지까지 올라가지 않고 저차인지, 고차인지가 메타인지잖아요. 저차인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들이나 내용 체계에는 이러한 3가지 영역들이 순환하고 끊임없이 순환함을 통해서 프랙시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자가 성장해 나간다,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사 개인이 교실에서 나는 진정한 교육을 하겠어 라고 뭔가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설계하고 노력해 볼 수는 있어요. 그 정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수업에서 불가하다면, 특히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들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다른 지도를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좀 더 이것이 체계화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거스 AI의 교육 모델을 통한 이 인천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즉 인지적 이해가 정서적 반응을 이끌고 CAB가 순환하는 거예요. 인지적 이해가 정서적 반응을 이끌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행동의 결과가 다시 인지적 성찰로 일어나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이 구조가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일거스 AI 또는 일거스 AI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AI 교육 또는 현대 교육이라고 했을 때, 또는 구성주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핵심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인지, 사회정서, 행동영역, CAB가 이렇게 프랙시스를 가운데 놓고 순환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비가역적 순환이다. 이게 깨지면 이게 순환하지 않는다? 아, 이건 좀 뭐랄까.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고, 아, 이건 구성주의 교육이 아니다. 학습자를 학습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지도 않겠죠. 특정한 영역만 집중해 있다면. 그 다음에 학습은 있으나 실천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배움은 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성장이 역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비가역적 순환이다, 균형 잡힌 성장이다, 그다음에 실천적 지성이다 이렇게 가능하죠. 참고로 이거는 그 나노 바나나 2.0을 가지고 이 CAB에 대한 설명과 이걸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봐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락시스 루프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순환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현장을 탐방하고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거스를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CAB의 순환적인 원리를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기계적 루틴에서 학생들이 가치를 내면화시킨다던가 사회 정서적 공감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분절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배움은 이렇게 순환적이에요. 왜?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느껴야 하고 다시 읽고 싶어지고 또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정서적으로 정체성이 확립됨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학습자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거스가 단계별 공정으로 이해돼 버리면 이 CBA가 지향하는 동시다발적이고 입체적인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현재의 쓰기는 종종 인지적인 요약이나 행동의 기록 등으로 머무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쓰기는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인과 사회의 변혁, 그죠? 변혁적 페다고지와 동일하죠? 개인과 사회의 동시 변혁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CAB, CAP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비판적 질문 단계에서 CAB, 그 다음에 정체성 탐색에서의 CAB. 이번 세션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면 그 일거스 AI 교수 학습 모델을 다룰 건데 그때의 이제 이 교수 학습 모델이 총칭해서 6I AI 프락시스입니다. 그래서 6개의 I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선 좀 맛보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critical inquiry, 그래서 비판적 질문하기. 두 번째 단계를 정체성에 대한 탐색. 그 다음에 상호 이해, intersubjective tension and understanding. 상호 이해라고 했을 때는 상호 갈등이나 상호 긴장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intersubjective tension and understanding 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CBA가 또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원리가 작동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아까 처음에 3단계까지고요. 그 다음에 또 6단계 나머지 3개 단계가 있는데요. 네 번째가 집단지성이에요. Collective Intelligence. 혼자 성장하는 거는 그럼 뭐 공교육을 학교에 올 필요가 없죠. 혼자 해도 되는 걸 굳이 모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21세기 교육 또는 AI 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다 개인 중심이 아니고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협업을 위한 맞춤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이 요구하는 특정한 예를 들면 어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거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죠. 그것이 이제 사교육의 영역인 거예요. 사교육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여하튼 다시 네 번째 단계는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이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아이디알로지컬 인터벤션 실천적 개입이다. 그러니까 꼭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도 원인을 파악하고 현실이 이렇게 변하실 거라고 기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이 실천으로 정의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 인티그레이티브 그로스 통합적 성장이다. 이 안에도 각각의 단계에서 이 CAB의 원리가 작동하죠. 하나만 보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실천적 개입 영역에서 C는 인지적인 영역에서 보면 영향을 예측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거죠. 어떤 파급력을 갖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거고요. 물론 이 각각의 단계에서 역시 AI가 활용됩니다. 그 다음에 B 영역, 비헤이비어 영역에서 CAB니까 A로 오면 사회적 책임감, 그런 사회적 파급력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건 고통이 수반될 것이고, 어떤 책임이 또 수반될 것이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것이고, 적어도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환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CAB가 이렇게 순환한다. 이 뭐 대단한 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전인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지, 사회 정서, 행동 영역에 대한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OECD에서 나온 역량 개념으로 보면 지식,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가치 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로 말하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심리학이나 다른 사회 과학 영역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신체적인 것,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 그다음에 인지적인 것,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다 같은, 이게 다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인 거죠. 그다음에 인간의 3요소, 인간을 이해하는 3요소, 3영역,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순환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매우 문제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함의를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이 세션 1 전체를. 그러니까 일거스 AI의 설계 원리, 그 다음에 철학,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깊이의 학습과 지속성의 보장이 가능하다. 이전 세션,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깊이 있는 학습 있잖아요. 이게 in-depth understanding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데, 깊이 있게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대체 뭐지? 뭔가 더 잘 안다, 이렇게는 알 수는 있는데, 그게 교육학적으로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크리티컬 컨셔스니스라고 전 강의를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를,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리티컬 컨셔스니스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이 모델을 통해서, CAB라는 기본 원리를 통해서 각 학습 단계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공감과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가 다시 깊은 사고로 순환되도록 하는 수업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1단계 탐구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그죠? 요거는 인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AI가 그 데이터 속에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affection에 해당이 되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나의 이익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실행 계획을, 비헤이비어를 세울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진정한 교육적으로 타당한, 교육학적으로 타당한 프로젝트 설계가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학습의 깊이와 지속성 보장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AI를 도구적으로 쓰면 전인적 성장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AI를 전인적 성장 지원으로 이 CAB의 순환 관점에서, 프랙시스 관점에서 보면 AI가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측면, 그 다음에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죠. 역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이걸 설계해내느냐는 거죠. 어떻게 수업과 활동을 설계하고 평가를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는 교사가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돕는 입체적인 지능형 파트너로서 AI를 포지션하는데 결정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AI 시대의 우리의 전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성찰 및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수업을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 통합 단계에서 AI는 학습 전체 과정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죠. 기록할 수 있고,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것들을 사실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찰 일지를 분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했던 것과 우리가 기록으로 남겼던 것, 우리가 생산한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성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전문가의 요청이 필요한 거였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 논문에서 우리가 연구 주제를 잡을 때 이 정도 수준의 것들을 했었었죠. 지금은 AI를 다 시키면 됩니다. 개인의 성장을 서사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학습자는 이를 통해서 성장의 기쁨과 한계를 스스로 성찰하고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실천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럼으로써 내가 진정한 학습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CAB라는 기본 프락시스 원리를 가지고 변혁적 페다고지에 근거해서 수업을 설계할 때 비로소 AI, 일거스 AI라고 불러도 좋고 AI 시대에 맞는 전인교육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일거스가 학교 현장에서 숙제가 아닌 삶이 되려면 이 CAB의 순환 고리를 어떻게 수업에 설계해서 녹아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학습의 깊이와 지속성의 보장, AI를 통한 전인적인 성장 지원, 메타 성찰과 및 주체성의 강화. 하면 전 시간에, 전 강의에서 봤던 그 AI의 포지셔닝 관점에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수업을 설계해낸다면, 일거스가 학교 현장의 숙제가 아닌 삶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전문성도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